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공모주 청약 관련해서 살펴보다가 카카오 게임즈 관련된 아무래도 자회사 상장 관련해서 이슈를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종속 기업이죠. 자회사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이번에 상장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논란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이 공모주 증권 신고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최근 청원까지 등장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민감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거래소 입장에서는 종속기업의 상장이다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사실 코인테크의 종속기업이었죠. 탑 머티리얼이 상장하기도 했으니까요. 어찌됐든 물적 분할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의 이제 지금 취지에 따르면 기존 주주들의 권익 보호라는 입장으로서 볼 때는 자회사의 상장 자체를 금지하고 제재하는 게 맞지, 물적 분할이냐 또는 투자로 매입한 자회사냐는 구분할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물적 분할이 부정적인 이유는 물적 분할로 상장해 있는 것이지 물적 분할 자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주객이 전도돼서 너무 물적 분할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도 이미 거래소 상장 승인까지 떨어진 마당에 이 물적 분할이 아니라는 이 입장을 고수하게 되는 거고요. 자꾸 본인들이 억울하다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요. 상당히 잘못된 분위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 물적 분할 관련된 지금 개정된 법안 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적 분할에 포커싱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이 자회사 종속기업의 상장에 있어서 기존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중점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이 아니다, 이것만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결국에는 물적 분할이 핵심이 아니고 이 뒤에 있는 상장이 문제인데, 이거는 물적 분할이든 아니든 자회사, 즉 종속기업의 상장이면 기존 주주들,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미 연결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실적에도 영향을 받고 있던 만큼 이 법안 취지를 확대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살펴보면 일단 라이오 하트 스튜디오의 실적도 한번 살펴보고요. 카카오 게임즈와의 이제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도 들여다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카카오 게임즈,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까지 이어지는 이 최대 주주들의 이해관계, 이해 상충 여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좀 이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의 22년 반기 보고서고요. 지금 최대 주주 특관인 주식의 효율 변화 보시면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의 편의와 이익에 따라 진행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소액주주들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국내 실정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그 보호에 대한 의지나 대책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필요한 실정,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련 내용 한번 하나하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포인트가 문제가 있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순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최근 공시죠. 유상증자 결정, 종속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라이온 하트가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얘기죠. 라이온 하트가 이제 공모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이 카카오 게임즈에 공시가 뜬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속기업의 현황에 이제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회사의 개요 보시면 주요 종속회사가 5개가 있죠. 현황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 유럽 지부가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요 종속회사 해당이 되죠. 또 하나 카카오 VX라고 골프 관련된 제작입니다. 사실상 게임즈랑 상관없는 그런 해당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가승개발이라는
마찬가지로 골프장, 스키장 관련된 종속기업이고요. 세나테크놀로지도 전기통신 제조 판매업입니다. 뭐 게임즈랑 그렇게 상관이 없고, 사실상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종속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이죠.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주요 사업 영역과 아주 일치하는 그런 주력 종속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보시면 자산 총액의 10% 이상으로 주요 종속 회사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사법인 출자 현황으로 와서 지금 말씀하신 아까 지금 확인해봤던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지분율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초에는 지금 21%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기말에 24.57로 좀 취득을 더 했네요. 그래서 총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24.57%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게 다가 아니죠. 지금 일단 이렇게만 확인이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까지만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의 라이온하트 종속기업이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큰 우려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되었죠. 보시면 최초 취득일이 2018년 8월 28일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정기 공시 3년치로 검색을 했지만 2019년밖에 없고 5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기업은 이때 상장을 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외부 감사 관련된 감사 보고까지 선택을 해야 뭐 지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감사 보고서 한번 2018년도에 어떤 취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2018년도 최초 취득한 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51억 원에 대한 부분은 상환전환 우선주입니다. 즉 RCPS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1억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투자는 결국에는 기업의 지금 종속기업으로 해당된 게 아니고 금융자산으로, 그러니까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라는 부분에 RCPS라는 종류주, 우선주죠. 이거를 투자를 한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51억 원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이때는 종속기업도 아니고 결국에는 금융자산 중, 그러니까 보유한 주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투자 자산이었기 때문에 전혀 우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9년 12월 31일 결국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은 지분율이 8%에 불과했죠. 뭐 51억 원, 아까 그 말씀드린 RCPS가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다가 2019년 말까지는 전혀 뭐 문제가 없었죠. 2021년 이제 사업 보고서입니다. 2021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기업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종속 기업으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세부 내역, 이 당시에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는 김재용 대표이사님이셨죠. 뭐 잘 아시는 블레이드나 오딘으로 이렇게 잘 알려진 대표이시는, 사실상 실제 이제 기업을 만드신 분이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최대 주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21년 11월 1일 날 카카오 게임즈의 유럽 지부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30%나 매입을 해요. 결국에는 카카오 게임즈의 그 기존 지분 21%와 합산하게 되면 52%로 최대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상 실질 지배력이 되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게임 자회사 유럽 지부는 카카오 게임즈의 100% 자회사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카카오 게임즈가 전체 지금 지분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지분이 이것만 보면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24.57%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들고 있는 지분이 아니고 이 유럽 지부가 들고 있는 30%가 합산을 하면 50%가 넘어간다는 의미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실적을 봐야 됩니다. 연결 재무제표의 이제 실적은 결국에는 종속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합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반기 영업이익은 카카오 게임즈만의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1231억 원이 카카오 게임즈만의 실적이 아닙니다. 재무제표 별도로 한번 보게 되면 영업이익 433억 원이죠.
카카오 게임즈가 벌어들인 건 433억 원이고 종속기업들과의 실적을 모두 합친 영업이익이 1231억 원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상당하죠. 지금 따라서 분기순이익도 이 비지배 주주 지분으로 봤을 때 336억 원이나 돼요. 지배는 586억 원. 이 뜻은 카카오 게임즈가 보유한 주식을 이제 따져서 지분만큼 이렇게 실적을 나눈 것이죠. 전체 순이익은 922억 원이지만 사실상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만큼 순이익으로 볼 수 있는 건 586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922억 원 중에 336억 원은 카카오 게임즈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럼 아까 재무제표로 가서 지금 영업이익 1231억 원 중 지금 이번에 상장하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면 의미가 있겠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이제 실적입니다.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죠.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지금 1092억 원입니다. 1092억 원. 즉 아까 카카오 게임즈의 지금 22년 반기 영업이익이 1231억 원이었죠. 대부분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22년 반기죠.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이 1092억 원. 카카오 게임즈의 6개월 실적이 1231억 원. 대부분이죠. 이러니 카카오 게임즈는 결국 뭐가 남는 거냐? 깡통만 남는 결과가 되는 거죠.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실적이 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을 떼어내서 상장을 하고 있는데 물적 분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기존 주주들의 권익 제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이렇게 물적 분할이 아닌 상황이지만 모자 기업의 동시 상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누가 어쨌든 지배 구조 방법의 개선 방안이 상당히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사실 좀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영상으로 준비했고요. 사업 부분의 분할이 아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이 아니다라는 이 빈약한 논리만으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속기업을 상장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기존 주주들을 기만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하여튼 기존 주주분들 잘 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